제가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여러 개 시도했는데 네. 자꾸 그게 안 좋은 결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넣었는데 약간 다 예비만 받고 떨어졌다 이거요? 네. 떨어졌으면 딴 데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약간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이제 좀 두려워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지금 원래 65이에요. 네. 근데 내가 장가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를 했어. 네. 20살짜리한테 프로포즈하고 안 돼가 21살짜리하고 22살짜리하고 25살짜리하고 30살짜리 프로포즈가 계속 안 됐어. 네. 그럼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낙담을 해야 됩니까? 나는 결혼 못하나 보다 이럴까? 내가 프로포즈를 손자까지 본 70대 된 할머니한테 내보고 75대 된 할머니한테 내보면 가능성이 높을까 안 높을까? 좀 높죠. 네? 높죠. 그래요. 네. 내가 20살짜리, 22살짜리, 네. 25살짜리 낸 거 이건 그래서 거절당했다면 네. 스님이 수준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남자가 영 볼품이 없어가 안 됐을까? 이 내는 거를 잘못 내서 그럴까? 잘못 냈죠. 그러면 75 이런 할머니한테 냈으면 내가 만약에 그걸 할머니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굉장히 뛰어나서 됐을까? 적당한 위치, 알맞게 내서 됐을까? 알맞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자기는 어떤 것 같아? 저요? 자기는 알맞게 냈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수준을 높은 데를 내서 그럴까? 그게 조금 이제 학교 성적이 좋다고 나보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하는 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아이들이 많이 왔구나.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잖아. 네. 그 내가 성적이 나쁘다든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네.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 나도 25살짜리한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지. 그래도 뭐 그냥 못 먹은 거 한번 찔러본다고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건 처음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고, 만약에 한 70대 할머니한테 제안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러나 20대보다는 뭐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성공했다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실패했다고 못난 사람이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떨어졌다고 자기가 실력이 나쁘고 걸렸다고 실력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애만 30명 모아가 30명 모아가 반편성하면 꽁지 나올까 안 나올까? 그 중에 꼴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럼 전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 30명 모아가 반편성하면 1등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래. 그러면 꽁지 한 애는 공부 못하고 1등 한 애는 공부 잘할까? 아니요. 그래.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서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내봐요. 그럼 떨어지니까 또 떨어질까 봐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성적이, 학교 성적이 나보다 나은 애들이 여기를 이런 데를 지원하는구나 하고 확인 작업된 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걸리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네. 자존감이 없다 하는 거는 치유가 됐어요. 네. 자존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럼 자기가 이 IQ라든지 뭐 재능이, 공부 재능이 자기보다 더 높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과에 자기가 요행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네. 근데 그건 자기한테 해가 돼. 왜 그럴까? 학교에 입학한 뒤에 자기는 계속 그 반에서 꽁지예요. 제 말 이해돼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위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학을 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나보다 대부분 성적이 약간 좀 못한 아이들이 다수야. 그러면 들어갈 때는 나한테 굉장히 내가 뭐 성적이 낮은 과에 들어갔다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학교 다니면 자기는 굉장히 살기가 수월해. 놀아도 맨날 상위권이야. 제 말 이해하세요? 네. 그럼 어느 게 자기가 나을까? 놀아도 상위권에 노는 게 낫나? 죽으라고 해도 꽁직 하위권에 노는 게 낫나? 어느 게 나아?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하면 안 될 확률도 높고 설령 태도 그게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없어. 굉장히 자존감을 학교 다니면서 내내 자존감 없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학부형이 우리 아이에게 좀 자존감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 성적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독촉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좀 나쁜 쪽으로 이사를 가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사를 가주면 아이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가요. 그럼 아이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리석어서 자기 아이를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 쪽으로 욕심을 내고 옮겨가서 어릴 때 공부 잘한 아이를 오히려 굉장히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딱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그 떨어진 거는 지금 보면 좀 기분이 나쁘지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거 들어갔다간 자기 큰 코 다쳐. 아시겠어요? 네. 그 요행이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 대학 4년간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가서 고생할 때구나. 떨어졌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이제 옮겨가서 여러 군데 그러니까 많이 내봐도 괜찮아요. 그거 뭐 10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자존감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알았죠? 네. 대학을 안 가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까요? 아니요. 대학을 안 가면 살기가 더 쉬워요. 그래요? 지금 미래 사회에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학벌이었어요. 왜 이게 학벌이 중요하게 됐나 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키우는 학교예요. 산업사회에 필요한 노동력. 그 산업사회는 어떤 게 필요하냐?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가 나와가지고 하면 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12년이나 16년이 되면 그걸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받은 사람이 이 사회에 나가서 30년, 40년 일을 할 때 임금이 10배는 더 많이 받아요. 아니면 5배를 많이 받든. 그러면 교육 투자의 효율이 있어요, 없어요? 효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정보, 지식사회로 이게 지금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가서 익혔던 지식이라는 거, 이거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해결해요. 기술이라는 건 로봇이 다 해결을 해요. 그 현재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대학 나왔다는 학벌, 이거 빼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이게 지금도 이게 필요로 한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공무원. 공무원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제일 지금 사회 변화에 더디다는 걸 말해요. 제일 더딘 집단이다. 과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 급제가 관리된 사람 같이.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이미 그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기본적인 거는 다 이미 자동화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필요한 인력은 어떤 거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창의적인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은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고 값싼 인력은 또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고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무원 빼고는 지금 별로 갈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에 막 10대 1, 50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10년, 20년 지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던 직업의 절반 정도가 없어진다 그래요. 어느 게 없어지고 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교육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받은 게 나가가지고 쓸모있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교육 투자는 더 하는 거예요. 스펙까지 쌓아야 되니까 그냥 20년 교육 투자를 하고 돈을 몇 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걸 사회에 가서 써먹어가 효율은 별로 없어요. 숫째 그 돈을 그냥 애한테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이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더더욱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럼 갈 필요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꼭 가야 되느냐니까 스님이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갈 필요가 없다. 그럼 뭐 해요? 이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50년 전에 제가 어릴 때는 학교 교육의 교육 투자의 효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거의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지식정보사,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문제를 해결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해결 능력.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 주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 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OX는 없어져야 돼요. 앞으로 교육에서 OX가 없어져야 돼요. 단답형 OX는 없어야 돼요. 창의력을 키우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선생님도 생각해 못 해봤는데 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이렇게 모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그걸 탐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이게 지금 붕괴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블루 칼라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화이트 칼라인데 이게 미국의 중산층, 대학 졸업하면 바로 이게 사회에 가서 직업이 보장되고 월급을 받고 이 중산층인데 이게 지금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럼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동 과잉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미래 사회가 지금 누구도 몰라. 그러나 대충 우리가 이 추세를 보면 어떤 사회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면 안 가도 돼요. 학교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이 유지되는 데는 그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 시스템이 붕괴될 때는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과거 제도가 유지될 때는 서당에 다녀가지고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짓는 게 필요한데 그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서당에 다녀가 과거 시험 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학교 갈 때 내가 서울대 갔느냐 어디 갔느냐 그거 지금 앞으로는 별로 중요 안 하고 아시겠어요? 가고 안 가고도 별로 중요 안 하고 뭐가 중요하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능력. 실제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할수록 미래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건 기계를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바둑도 어떻게 둔다 하고 규칙이 되어 있으면 기계가 더 빨리 AI가 더 빨리 습득을 해요. 그건 축구 경기하면 이게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있죠. 그럼 이거를 입력시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사람보다 해설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 아직 기계는 못하는 게 규칙을 벗어난 건 아직 할 줄 몰라요. AI하고 나하고 바둑을 뜨면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전혀 나는 바둑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떠버리면 이게 혼란이 생겨가지고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창의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것. 탐구력, 탐구하고 연구하고 해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같이 고등학교 다니다 절에 들어가 스님이 내가 살았는데 지금 스님이 늘 종교인이 해왔던 일반적인 일을 안 하잖아. 그죠? 이것도 약간 창의적인 일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학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승복을 벗고라도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양복 입고 해도 이거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승복 입었냐 양복 입었냐가 관계가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내가 목탁을 치고 죽은 사람 제사 지내줄 때는 승복을 입으면 효과가 나지만 벗으면 효과가 나나 안 나나? 안 나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예요. 권위를 갖고 먹고 살던 시대인데 앞으로는 권위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예요. 박사 학위를 갖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 이제는 실제로 실력이 어떠냐. 그 실력이라는 것도 단순한 답습의 실력은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해결 능력, 창의력,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학교 가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학교 가도 그렇게 해야 돼. 유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학 가도 미국 가서 배운 게 옛날에는 지식 차이나 기술 차이가 50년 나니까 거기 가서 박사학위 따오면 여기서 30년 노트 갖고 써먹어도 대학 교수한테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3년도 못 써먹어. 바로 기술 격차가 줄어드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나 따놓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없어. 그러니까 학교 가면 친구도 사귀고 인간관계도 넓고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대학을 안 가면 이제 이런 문제는 생겨. 지금 전체 사회가 대학을 가는 문화잖아. 우리 젊은이 중에 70%가 대학을 가잖아. 그죠? 그럼 자기는 안 가는 쪽이면 자기는 소수자에 속하잖아. 그죠? 소수자는 항상 이 세상이 돌아갈 때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나 안 느끼나? 느껴요. 친구들 만나도 니 몇 학번이니? 나이 몇이니? 이래 안 묻고 묻기를 니 몇 학번이니?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마다 지는 쫄아요. 내가 몇 학번인지 몰라. 학교를 안 다녀봐가. 나처럼. 아시겠어요? 몇 년도생이니 이러면 말하겠는데 몇 학번이니 이러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에 자기가 쫄면 학교를 다니는 게 나아. 그런데 전혀 구애를 안 받아야 돼. 그러려면 이제 소수의 길을 가도 돼요. 근데 소수의 길을 가려면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뚜렷해야 돼. 대학 시험처가 떨어져가지고 대학 안 가면 대학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를 넣어준다 해도 난 싫다. 그런 교육은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자기 소신대로 가면 안 가도 돼.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다녀도 컴플렉스가 없잖아요. 내가 못 가가 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보다는 이 길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기도 성적이 안 돼가 지금 못 가는 거가? 네, 아직.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열등의식이 가져야 돼. 그러면 재수해가 다시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성적이 안 되든 말든 그런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는 기본 공부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 그러면 안 가도 돼. 네. 네, 감사합니다.